여러분은 많은 부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습관으로 청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부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집, 사무실, 자동차 등을 항상 깨끗하고 정리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순진하긴 그건 부자들이 돈 주고 청소를 맡겨서 깨끗한 거야. 그렇다면 실제로 부자들은 청소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청소 도우미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부자들이 청소를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성공한 부자들은 청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돈 들이지 않고 정리정돈 잘하는 방법을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겁니다. 단지 조이기만 하면 끝나는 일인데 전동 공구를 찾지 못해 온 집안을 뒤엎거나 며칠 전에 바른 립스틱이 보이지 않아 서랍이란 서랍은 다 뒤집은 경험.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떨까요? 부자들도 이러한 우픈 경험이 있을까요? 미국에서 도시락 사업으로 5천억 부자가 된 김밥 파는 CEO 김승호 회장의 사장학개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례가 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농장 2층의 숙소에는 서랍마다 무엇이 있는지 표기를 해놓아서 새로운 방문자가 묵을 때마다 서랍을 열어보고 수건이나 그릇을 찾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없앴다고 합니다. 게다가 헛간 한쪽에는 농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차들의 열쇠 박스를 마련하여 열쇠마다 이름표를 달아놓고 놓은 위치도 표기해 두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차를 쓰고 나면 반드시 열쇠 박스에 가져다 놓도록 하여 다른 근무자들이 열쇠를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었고 어떤 열쇠가 없어지면 바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승호 회장은 이러한 사소한 일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매번 자질구레한 일들로 연락을 하거나 잃어버려서 다시 사야 하는 일이 발생하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반복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경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공한 부자들은 청소와 정리가 바로 경영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자들은 특별하지 않은 곳에도 청소와 정리에 관한 테크닉을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방은 어떤 상태일까요? 오랫동안 청소 컨설팅을 해온 청소력의 저자 마스다 미쓰히로는 서민뿐만 아니라 부자의 방을 수없이 본 경험을 바탕으로 방의 상태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즉, 당신이 사는 방이 바로 당신 자신인 것입니다. 저자는 당신의 방이 당신의 마음 상태 그리고 인생까지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의 방은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지만 가난한 사람의 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옷가지가 흩어져 있고 온갖 잡동사니가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며칠 동안 설거지하지 않은 식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방,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등에서 생활을 계속하면 실제로 심박수나 혈압이 증가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목이나 어깨가 무거워지고 이유 없이 초조해지거나 금방 화를 내게 된다는 심리학자의 연구가 있습니다. 더러움은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며 깨끗하게 정돈된 것에서는 긍정적인 것, 풍요로운 것들과 좋은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방이 지저분한 사람은 불행의 기운이 강하며 방이 청결한 사람은 행복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청소는 더러움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기운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럼 더러운 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쓰지 않는 것을 무조건 다 버리면 되는 걸까요? 다 버렸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에 대해서 김승호 회장의 4년 연속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에서는 물건을 잘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부자가 되기 위해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로서 먼저 집안의 가장 큰 이불을 거실 바닥에 펼쳐놓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이불을 펼쳐놓는 것이라고? 일단 모든 의심을 접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포스트잇과 필기구를 챙기고 장갑을 낀 후에 행여나 먼지가 날 수도 있으니 창문은 열어놓고 집 안에서 가장 큰 이불을 가져다가 거실 바닥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이불의 정중앙에 서서 집 안의 사방을 향해 인사를 한 번씩 하며 집 안에 있는 물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조용히 소리내어 말합니다. 인사를 마치면 집 안의 서랍에 있는 모든 물건을 이불 위에 꺼내놓는데 절대 쏟아부으면 안 됩니다. 하나씩 달걀 다루듯 이불 위에 차근차근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꺼내놓고 보면 알게 됩니다. 얼마나 쓸데없이 많은 물건을 모아왔는지,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 이렇게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이유 없이 서로 섞여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 사죄와 존중을 담아 물건 하나를 집어들고 이 물건이 나를 설레게 하는지 느껴봅니다. 설렘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애정이 느껴지고 여전히 간직하고 싶은지 마음에 묻습니다. 여전히 설레는 물건은 오른쪽에 둡니다. 그러나 설레지 않는 물건들은 그동안 고마웠어. 사용하지 않고 버려둬서 미안해. 안녕. 잘가. 라고 인사한 후 왼쪽에 모아둡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물건이라도 같은 방식으로 인사를 하고 분류해 놓습니다. 분류를 마친 후 왼쪽에 있는 물건들 중에 아직 쓸만한 것들은 기부하거나 팔고 버릴 것들은 버립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물건들을 그냥 그대로 서랍에 넣지 말고 종류별로 분류해서 한 서랍에 한 종류씩 넣어줍니다. 이것은 뜻하지 않게 각기 다른 서랍에서 다른 종족과 낯설게 지내던 물건들에게 가족과 친지를 찾아주는 일이며, 자리를 잡은 서랍에는 포스트잇으로 가족의 이름을 임시로 적어놓습니다. 마사지 및 운동용품, 슬리퍼, 문구류, 리모컨, 소형 전자제품 등 가족의 이름을 만들어 붙여줍니다. 물건의 정리가 다 끝나면 사무실에서 쓰는 전문 레이블 기계로, 너무 크면 오히려 보기 흉할 수 있으니 서랍마다 해당 이름을 작고 정갈하게 인쇄해서 예쁘게 붙여놓습니다. 일이 다 끝나면 이불을 정리해서 다시 넣고 차 한잔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방법은 일본의 정리정돈의 여왕 곤도마리에가 권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물건을 함부로 대했는지 알게 됩니다. 알지도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이 끝도 없이 나올 것이며, 얼마나 많은 물건을 쓸데없이 사왔는지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어차피 쓰지도 않을 물건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몸에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때이며, 이 때를 벗겨내지 않으면 올바른 분은 나를 찾아왔다가도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작은 행동이 나비 효과처럼 물건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며 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게 합니다. 함부로 물건을 사는 일이 줄어들 것이고, 사온 물건들은 제 집에 제대로 자리 잡으면 어떤 물건을 찾느라고 이리저리 시간을 쓰거나 못 찾아서 다시 사는 일도 없어집니다. 씀씀이가 올발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며 부엌이나 옷장이나 차고나 화장실도 치우고 싶어질 것입니다. 지갑이나 차 트렁크, 컴퓨터 파일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생 존중받는 부자로 살 준비가 다 된 것이며, 이제 때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 정돈, 청소, 청결. 김승호 회장은 이 네 가지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이 네 가지를 잘하면 비용 절감, 업무 효율, 사고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정리, 정돈, 청소, 청결은 어떻게 다른 걸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김승호 회장은 이 네 가지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리. 정리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것을 잘 버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불필요하지만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다시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리를 통해 버리고 같은 것끼리 모으기만 해도 많은 비용을 절약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정돈. 정돈은 정해진 위치에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정보가 정해진 양만큼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하는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가 무엇을 찾는 데 쓰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낭비되는지 전혀 상상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청소. 청소는 환경 문제라기보다 철학의 문제이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김승호 회장은 경쟁사에 방문하거나 주식 투자, 그리고 식당에 다닐 때마다 반드시 화장실을 가본다고 합니다. 화장실 청소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위생적인 관리를 넘어 정리정돈이 이미 잘 되고 있다는 뜻이기에 높은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정리정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청소는 의미가 없으며, 청소는 공간 사용 가치를 높이고
보다 건강한 삶을 보장해줍니다. 네 번째, 청결. 청결은 청소가 습관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봄맞이, 대청소처럼 일회성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깨끗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언제 봐도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언제나 깨끗한 관리가 생활화 및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4가지 과정이 회사 안에 들어와 있다면 분실, 파손, 악성 재고 같은 문제가 해결되면서 비용이 절감되고 무엇을 찾고 전달하고 재구매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늘어납니다. 또한 위생 문제나 안전사고도 줄고 도난사고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청소를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대부분 귀찮아서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또는 청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매일 출퇴근과 고된 업무에 시달려서 청소할 시간과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한 부자들은 습관뿐만 아니라 경영의 관점에서도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첫 번째 이유는 정리정돈 습관이 불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주변 환경이 깨끗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나쁜 기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쓸데없는 물건을 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 필요 없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고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전환 효과 때문입니다. 더러운 방을 치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취감과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여지는 장소는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작업하는 데 필요한 책, 연필, 종이, 포스트잇 등을 책상에서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아래 컴퓨터 본체 위에 여러 권의 책들을 쌓아놓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깨끗하게 보일 수도 그 반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에서는 좋은 기운이 흐른다고 합니다. 잘 정돈된 책상이나 집안 분위기는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며 우리 몸과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재능은 있는데 무엇을 해도 잘 안 되거나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선 더러운 방부터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